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형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가 왔네. 화면을 켜자 낯선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언니한테 말 못해. 나 사실 형부를 좋아해.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화면을 다시 봤다. 잘못 본 걸까? 아니다. 분명히 보낸 사람은 처제였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야, 장난인가? 아니면 실수로 보낸 건가? 혼란스러움에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지? 그가 아직 문자를 확인하고 있는 그 순간 또다시 짧은 진동이 울렸다. 죄송해요, 형부. 실수였어요. 방금 보낸 문자 그냥 잊어주세요. 그는 숨을 내쉬었다. 실수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 읽어버린 메시지는 머릿속에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실수로 보낸 거라면 애초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문자를 삭제하려는 그녀의 서두른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이게 정말 실수일까? 아니면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처제의 프로필을 눌렀다. 메시지 창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보낸 문자를 삭제해버렸다.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겠다는 건가? 그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동안 처제는 늘 밝고 명랑한 동생 같은 존재였다.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와 처제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로 친근하게 대했지만 그 이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의 시선이 다시 휴대폰으로 향했다. 잊으라고?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 반대편에서 누군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뭐해? 아내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아, 그냥 TV 보고 있었어. 아내는 피곤한 듯 머리를 매만지며 물을 한 잔 따랐다. 오늘 피곤하지 않아. 이제 자야 하지 않아? 그는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네, 곧 잘 거야.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아직도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 어쩌면 처제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흔들려 실수로 보낸 문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이 실수가 아니라면? 그는 처제의 SNS 프로필을 눌렀다. 몇 달 전까지도 활발하게 업로드되던 게시물들이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가 다시 메시지를 확인하려던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부, 방금 문자는 진짜 실수였어요. 그냥 제 생각 없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곧이어 하나 더. 부탁이에요.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녀는 실수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형부. 처제가 들어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게 웃으며 걸어왔다. 언니는 아직 자요? 그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응. 어제 피곤해 보이더라.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잠깐 기다려야겠네요.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살짝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다. 그는 그 순간 그녀가 단순히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도 신문을 펼쳐도 TV를 틀어도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니한테 말 못해. 나 사실 형부를 좋아해.
그리고 다급하게 뒤따라온 또 다른 메시지. 실수였어요. 그냥 잊어주세요. 하지만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의 일원으로 처제는 단순히 친한 동생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주말 아내가 준비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처제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었다. 그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여보, 이것 좀 도와줘. 아내가 상을 차리면서 그를 불렀다. 응, 이거 어디에 놔? 거실 테이블에 놔줘. 다들 곧 올 거야. 그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왔나 보다. 아내가 문을 열었고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처제가 들어왔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왔어. 네, 형부. 처제는 여느 때처럼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잠깐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조용히 말했다. 식사 자리,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그러나 처제는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다. 밥을 뜨면서도 반찬을 지르면서도 심지어 아내와 대화하면서도 그녀는 절대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실수였다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가 일부러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오늘 뭐야? 다들 말이 없네. 음식이 별론가? 다들 웃으며 반응했지만 처제만은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 죄송해요. 그녀는 급히 젓가락을 주워들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 식사가 끝난 후 처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와 단둘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형부. 그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응.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와서 고맙다고.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형부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형부, 절대 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는 설거지를 끝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처제는 정말로 이 감정을 지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을까? 처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형부와의 메시지 창은 그대로였다. 어느 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불안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낸 후 밤새 뒤척였다. 형부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형부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형부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자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내가 너무 앞서갔나? 형부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걸까? 가족 모임 이후 그녀는 최대한 형부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피할수록 더욱 신경이 쓰였다. 집에서 언니가 형부와 전화를 할 때,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을 보낼 때, 심지어 우연히 형부의 이름이 언급될 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감정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형부와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대학생이었을 때 언니가 형부를 처음 소개했다. 그는 친절했고 매너가 좋았다. 처음엔 그저 언니의 남자친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가 가족이 되고 나서야 그녀는 알게 되었다. 형부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던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그녀는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 언니는 강한 성격이었고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형부는 달랐다. 힘들 때 조용히 다가와 주었고, 어려운 순간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 힘들면 언제든 말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형부를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형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비교했다. 형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애를 해도 사랑을 해도 늘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결국 형부와는 달랐다. 형부라면 다르게 해줬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설득했다. 난 가족이야.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쉬울 줄 알았다. 하지만 형부가 자신을 모른 척하기 시작하자 그 감정은 더욱 커져버렸다. 이렇게 쉽게 사라질 감정이었다면 처음부터 없었겠지. 그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형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었지만 마음은 그를 향해 가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을 들었다. SNS에 올라온 가족 사진을 보다가 형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형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 그날 밤 형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언니한테 말 못해. 나 사실 형부를 좋아해. 그리고 뒤따라온 다급한 수수. 죄송해요, 형부. 실수였어요. 방금 보낸 문자 그냥 잊어주세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곱씹었다.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처제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어딘가 이상했다. 형부는 천천히 그녀와의 시간을 되돌려보기 시작했다. 과연 자신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한 걸까? 1년 전, 가족 여행, 처제는 그날따라 조금 달라 보였다. 형부, 바닷가 가면 사진 찍어줄 거죠? 당연하지. 오늘 주인공은 너잖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졌던 것 같다.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형부는 정말 다정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형부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때는 그저 칭찬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말의 의미가 달리 들렸다. 그때도 감정이 있었던 걸까? 6개월 전 술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던 날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고 처제도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형부, 제가 한 잔 따라드릴게요. 아, 고마워. 별것 아닌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따라주던 손끝이 살짝 떨렸던 것을 기억했다. 그날 그녀는 꽤 취한 듯 보였지만 그에게만 유독 말을 많이 걸었다. 그리고 아내가 부엌에 간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형부 같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때도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3개월 전, 갑작스러운 연락. 어느 날 그는 퇴근 후 집에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처제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부, 잠깐 시간 돼요?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요즘 고민이 많아서요.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당시 그는 별다른 의미 없이 만나 커피를 마셨다. 형부한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 편하게 말해봐.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신의 연애 이야기처럼 말했지만 그의 기분은 어딘가 묘하게 불편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단순한 연애 상담을 하려던 게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그때부터 이미 내게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걸까? 현재로 돌아왔어.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지나쳤던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처제는 처음부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무심히 지나쳤고 모른 척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문자로 보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에 때문일지도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그 메시지를 잊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평소처럼 행동하려 하면 자신도 평소처럼 대해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할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그녀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가족 여행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아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바닷가 가는 거 너무 오랜만이지.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자. 형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처제와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 그는 일부러 차를 몰면서도 후방 거울 속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의식될 만큼 강렬했다. 그들은 바닷가가 보이는 펜션에 도착했다. 각자의 짐을 풀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처제와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다. 형부, 뭐 드실래요? 밥을 먹으며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제가 형부 것 떠드릴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밥을 퍼주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젓가락이 살짝 닿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그녀는 태연했다. 이거 일부러가 아닐까.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바닷가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아내와 나란히 걸으며 처제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연한 순간들이 그와 그녀를 엮어 놓았다. 모래사장에서 넘어질 뻔한 그녀를 순간적으로 붙잡았을 때, 사진을 찍어달라며 그녀가 옆으로 다가왔을 때, 어두운 바닷바람 속에서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형부, 오늘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형부, 아까부터 저 피하는 것 같아서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그러나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는 모른 척해도 난 알아요. 뭘? 형부가 내 문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제가 보낸 문자, 처제의 시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그녀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여전히 애써 무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피하지 않고 다가오는 한,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 여행이 끝날 때쯤 그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밤 공기가 차가웠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바닷가를 거닐다가 혼자 숙소로 돌아오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숙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처제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본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그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안 자고 뭐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신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막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형부, 그날 보낸 문자 실수 아니었어요.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순간 충격이 더 컸다. 그만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부도 알죠. 실수가 아니라는 거.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 슬퍼 보였다. 그냥 알아만 주세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헝크었다. 그게 더 나빠. 이러면 나도 신경 쓰일 거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쩌죠?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애써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감정
여기서 끝내. 하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끝낼 수 있으면 벌써 끝냈겠죠.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형부가 선택해요. 모르는 척할지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않고 숙소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그는 깊은 밤, 텅 빈 바닷가에서 혼란에 빠졌다. 형부는 그날 이후 일부러 처제를 피했다. 그녀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냥 알아만 주세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신경 쓰였다. 그녀가 원한 것은 알아주기였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를 모른 척할 수 있을까? 피하려 할수록 더 신경 쓰였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때조차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여보, 왜 이렇게 멍해? 피곤해. 아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더 불편해졌다. 나는 지금 아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감정이 더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처제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와 마주치는 순간은 의도하지 않아도 찾아왔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형부, 요즘 저 피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럴 리가.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형부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봐요. 저 때문에 신경 쓰이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이미 감정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는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형부가 저 피한다고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형부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제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를 피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있었다. 처제는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밝게 웃었고 형부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형부가 부담스러울까 봐요. 그냥 제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그는 안도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가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왜 신경이 쓰이지? 자신이 바란 것은 그녀가 거리를 두는 것이었는데 막상 그녀가 그러자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지 않자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 모임에 참석했고 여전히 형부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형부가 있는 자리에서는 조용했고 그의 시선을 피하는 듯 보였다. 형부, 커피 더 드릴까요? 아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저도 하나 마셔야겠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부의 앞을 지나쳤다. 그는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처제였다. 형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정말 피해야 해. 하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무슨 일이야?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는 고민했다. 이대로 거절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이라고 말하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어디야? 그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앉아요, 형부. 그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왜 보자고 한 거야?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형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형부, 요즘 편해요? 그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형부 안 불편하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형부가 좀 편해졌나 해서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넌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형부가 날 더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잠시 그의 말을 곱씹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형부는 이제 저를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부는 계속해서 선을 지키려 했다. 아니, 지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다. 형부, 나는 형부를 좋아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다. 그만해. 왜요?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되물었다. 그는 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와의 만남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도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도 피하려 했다. 형부,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그녀의 연락이 올 때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대로 끝나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형부는 일부러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까이 있었다. 그가 그녀를 피할수록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결국 그가 혼자 있는 순간을 틈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그는 숨을 멈추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아요. 그녀의 눈빛은 강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면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되나요? 그렇지. 하지만 저는 형부를 가족이 아니라 남자로 좋아해요. 그는 다시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형부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것이 더 위험했다. 그는 결국 그녀를 밀어냈다. 넌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야. 착각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형부야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 순간 형부는 깨달았다.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형부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감정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걸까? 왜 그녀를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끌려가게 되는 걸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형부도 알겠죠. 우리 사이에 감정이 있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확신뿐.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가 떠난 이후에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부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확신, 그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피해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스스로 그녀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었다. 형부.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왜 왔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올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순간을 피할 기회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감정이 있었다는 걸.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인정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가 먼저 왔어요.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선이 사라졌다. 그는 깊은 밤 그녀의 옆에서 깨어 있었다. 아내가 떠올랐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또다시 흔들렸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눈을 뜨더니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이제 어쩔 거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형부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해. 그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형부가 먼저 나를 찾아왔어요. 그 말이 그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그녀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했다. 형부, 우리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그녀는 조용히 묻고 있었다. 형부가 나를 먼저 찾아왔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끝내자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실수였어.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형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형부, 이제 와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요. 그녀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그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다. 아내는 그런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않을 리 없었다. 요즘 왜 그래?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뭐가? 그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아내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해. 요즘 계속 멍해 있고 집에 와도 예전 같지 않아. 그는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말 그게 다야? 아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변화를 완전히 믿지는 않는 듯했다. 그는 집에서도 불안했다. 휴대폰을 손에 들면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 것 같았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도 불안했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가렸다. 그러나 아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누구야? 그는 당황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라? 아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끝내야 했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다가오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웃었다. 형부, 왔어요. 그는 그녀의 앞에 앉았다.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젠 더 미룰 수 없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여기서 끝내야 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형부는 후회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형부가 먼저 나한테 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실수였어.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형부가 날 떠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형부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넌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형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이제 그만해. 그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형부,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말,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웃었다. 형부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나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순간 멈춰섰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그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걸까? 형부는 불안한 밤을 보냈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가슴 속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가 어딘가 이상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아침 식사 시간. 아내는 평소처럼 차를 따라 주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다. 괜찮아.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그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처제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설마 정말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아내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 화면에는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처제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형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 말 없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거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형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깔린 감정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분노, 배신, 그리고 깊은 슬픔.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처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언니. 그녀는 작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내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렸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처제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눈물만이 무겁게 떨어졌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함께 쌓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짐을 싸야겠어. 형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잖아.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이 집에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는 다급히 다가갔다. 잠깐만, 여보, 아직 우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할 게 남아있어.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다. 내 동생과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동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면서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떠날 거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형부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때 처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형부도 나를 좋아했던 거잖아요.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부가 먼저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형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였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다. 처제는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다. 형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언니가 떠나면 나도 갈게요. 형부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도 떠날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밤이 되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짐을 싸서 떠났다. 처제 역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홀로 남았다. 집 안의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나는 모든 걸 망쳤어.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가 남긴 것은 후회뿐이었다. 그날 이후 형부는 혼자가 되었다. 아내는 떠났고 처제 역시 그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형부는 낯선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형부, 보고 싶어요. 그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추었다. 그녀였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어디야?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가고 있었다. 처제는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부, 정말 올 줄 몰랐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야. 이러면 안 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부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형부는 날 원하잖아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렸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선을 넘었다. 그들은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아내가 떠난 후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이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형부의 주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걔네 진짜 사귀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나 처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형부, 우린 이제 당당해져야 해요. 그녀는 말했다. 이제 우리 사이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형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처제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이전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그의 곁에 있으려 했다. 그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놓을 수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형부, 우리 결혼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건 안 돼.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왜요?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다. 형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형부도 이제 끝났어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격히 무너졌다. 처제는 그의 곁에서 완전히 떠났다. 하지만 그가 겪은 후폭풍은 가혹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가 가진 모든 관계는 엉망이 되었다. 일터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혼자 남겨진 형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선택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거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유지했다. 우리 아내가 준비한 요리, 어때? 정말 최고지.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녀는 그 기대에 맞춰 항상 다정하고 세련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진짜 대단해요. 이런 요리 매일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한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한 거예요. 겸손한 태도. 너무 나서지도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게. 남편의 친구들과 있을 때 그녀가 유지해야 할 완벽한 균형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렀다. 테이블 건너편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고 있는 남자.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래전부터 그녀와도 알고 지낸 사람. 하지만 오늘따라 그는 다르게 보였다. 그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살짝 잡히는 주름, 여유로운 손짓,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과는 다른 느낌의 분위기. 그는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남편은 다정하지만 때로는 그녀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녀의 세심한 노력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반면 저 남자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지인과의 대화처럼.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늘 바쁘죠. 일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치고는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그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네요. 사실은 좀 지쳤어요. 그럼 오늘은 푹 쉬세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야겠네요. 그 순간 남편이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두르며 말했다. 여보, 와인 좀 더 줄까?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응, 고마워. 남편의 다정한 손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방금 전까지 느꼈던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와인잔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다시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친구들은 술에 취해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테이블 위에는 빈 병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친구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난 이제 가봐야겠어. 그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심한 듯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벌써요? 응, 내일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조심히 가요. 그는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오늘 이 순간이 그녀의 첫 번째 신호였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될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는 남편보다 더 나은 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은밀한 비밀이 시작되고 있었다.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 그녀는 그의 옷을 챙겨주면서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출장 길지 않지? 응, 이틀 정도. 금방 다녀올게. 그녀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다. 잘 다녀와. 바쁠 텐데 밥은 꼭 챙겨 먹고. 알겠어. 여보도 잘 지내고. 남편이 집을 나서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녀는 한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다. 오늘 시간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일 뿐이었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답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네. 어디서 볼까요?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너무 꾸미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스타일. 자연스럽게 보이되 충분히 매력적으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야.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기다렸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녀는 마주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둘이 보는 건 처음이네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가끔은 이렇게 따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우리 남편이랑 친하잖아요. 저한테도 오빠 같은 느낌인데.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왜요? 우리 아무것도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도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흐름에 들어왔다.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는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커피를 마실 때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이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진지한 표정을 짓는지. 그의 태도에서 남편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오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녀는 관심 있는 듯 바라보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을 듣고 그녀는 천천히 판단하기 시작했다. 남편과는 다르게 그는 대화에 몰입하는 스타일이었다.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며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듯했다. 이런 세심함이 오래 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의 특별한 분위기일까? 그녀는 그것이 궁금했다. 시간이 늦어질 무렵 그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끔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은.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끔은.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속으로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늦은 밤 창가에 비치는 불빛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요? 그는 머뭇거리며 와인잔을 손에 쥐었다. 아니, 그냥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바깥의 야경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난 늘 궁금했어요. 뭐가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 남편보다 더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의 손에 쥔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다. 그 말은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렸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불안한 반응을 즐겼다. 그럼 지금 해보면 되겠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기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람이 정말 남편보다 나을까?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까? 그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감정을 느꼈었다. 다정했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다. 그녀를 너무 당연한 존재로 여겼고 세심했던 태도는 무심한 일상으로 변해갔다. 그는 과연 다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보다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나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담요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금 무슨 생각해요? 그녀가 조용히 묻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뭐가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선택이라. 과연 그럴까? 그녀는 단순히 남편보다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감정, 더 완벽한 사랑.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그 대답이 될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벌써 가려고요? 그가 놀란 듯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늦었어요.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그의 질문을 들으며 천천히 가방을 들었다. 그건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녀는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왔어. 남편이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좀 바람 쐬고 왔어.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피곤하면 일찍 자. 남편은 의심 하나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나 방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얼굴.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완벽해. 그리고 그녀의 다음 계획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와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왔죠. 대수롭지 않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메시지를 보낸 타이밍, 말투, 이모티콘 하나까지도 분석했다. 그는 남편보다 섬세할까? 더 다정할까? 더 깊이 있는 사람일까? 그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연스러웠다. 요즘 바빠요? 좀요.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죠. 커피 한잔 할까요? 그는 망설였다. 이전처럼 쉽게 만나겠다는 대답이 오지 않았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녀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줘요. 하지만 그 후 그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이 불안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전과 달랐다. 처음엔 그녀의 메시지에 바로 답을 했던 그가
이제는 몇 시간씩 늦게 답을 했다.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다. 왜 연락을 잘 안 받아요? 혹시 나랑 있는 게 불편해졌어요? 그는 답을 늦게 보냈다. 아니에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그녀를 피하려는 걸까? 그녀는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그가 퇴근하는 시간에 알았다. 늘 가던 술집도, 혼자 가는 카페도. 그녀는 마치 우연처럼 그가 있는 곳에 등장했다. 여기서 뭐 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냥 들른 건데.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요. 밥이라도 먹고 가죠.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어차피 혼자 밥 먹을 거잖아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녀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내내 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그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행동했다.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하자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연락이 줄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랑 있는 게 부담돼요? 그는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집요했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그가 도망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녀는 점점 더 그의 일상에 침투했다. 지금 뭐 해요? 퇴근했어요? 오늘은 나랑 만나죠. 그는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야 할까? 그녀의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그가 먼저 떠나게 만들 것. 이제 그녀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평소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연락 좀 받아요. 보낸 메시지 아래에는 읽음 표시가 떠 있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을 조용히 흔들었다. 초조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남자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니었다. 혹시라도 남편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그가 서서히 거리를 두는 걸 보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 자동차 키를 쥐었다. 그를 확인하러 가야 했다. 그녀는 조용한 골목에 차를 세웠다. 그의 아파트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곳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동네였다. 그녀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면서도 다시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직도 답장이 없었다. 손끝이 저릿했다. 집에 있는 걸까? 아니면 어디에 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차 문을 열고 나와 걸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내가 여길 왜 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집 앞까지 왔다. 문 앞에서 망설이며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다. 손끝이 먼저 움직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문 너머의 기척을 살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는 문을 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아니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왜요? 나 불편해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표정을 살폈다.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결국 그도 비슷한 남자인가? 그녀는 오늘 그 답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냥 잠깐 이야기만 해요. 그는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리를 두며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오면 안 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왜요? 난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러면 위험해져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앞에 섰다. 그럼 내가 가야겠네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그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잘 지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왔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겠네. 그녀의 손끝이 다시 휴대폰을 스쳐갔다. 이제 새로운 남자를 찾아볼 차례였다. 그날 이후 그는 변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오늘 뭐 해요? 몇 시간 후에야 겨우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바빠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왜 그래요? 나한테 질린 거예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그녀의 더 나은 남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다. 이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어요?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전화라도 할래요? 지금은 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가 나를 피하고 있어. 이제 확실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남자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겁을 먹는다. 하지만 이번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요? 요즘 좀 바빴어서.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진지했어요. 우린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게 난 생각보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감당이 안 된다고? 이 관계를 시작한 건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처음부터 날 받아주지 말았어야죠. 나 당신한테 진심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싫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를 완전히 피하려는 걸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더 그를 붙잡고 싶어졌다.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만 더 만나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를 직접 만나야 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차 키를 쥐었다. 밤늦은 시간, 그녀는 그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가다듬었다. 이건 이상한 행동이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녀는 차에서 내려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가 사는 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는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먼저 다가가야 했다. 결국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제발 좀 받아요. 신호음이 울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그가 전화를 거부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문 앞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거 너무해요. 난 진지했는데.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관계는 끝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아직도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가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였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저릿했다. 뭐라고요?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마치 이해하지 못한 듯이 되물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일부러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난 진지했어요. 당신은 아니었나요?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진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결국 날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녀는 한순간 슬픈 얼굴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알겠어요.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그는 그녀가 예상보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자 순간 당황한 듯 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전화를 끄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전혀 달랐다. 이 사람은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해. 그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이런 결말이 될 걸 알고 있었어. 남자들은 언제나 처음엔 적극적이다가 결국에는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 더 나은 사람, 더 완벽한 선택.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연락을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가 끝난 지 며칠 지났지만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다. 남편의 또 다른 친구. 그는 첫 번째 남자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는 그가 스스로 그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여러 번 그와 마주쳤다. 우연이네요. 요즘 어디 가는 길인가요? 아, 그냥 일이 있어서요. 일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네요. 그는 그녀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가끔은 괜찮겠네요. 그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둘이 보면 안 될까요? 그는 한참 동안 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좋아요. 시간 될 때 봐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두 번째 남자도 이제 그녀의 계획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신중해야 했다. 첫 번째 남자는 너무 쉽게 흔들렸고 너무 빨리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새로운 목표는 남편의 또 다른 친구. 그는 첫 번째 남자와는 달랐다. 더 신중했고 더 조심스러웠으며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남자일수록 그녀는 더 끌렸다. 이 사람이라면 남편보다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그에게만 은근하게 시선을 주었다. 요즘 바쁘시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작은 틈을 만들어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잠깐 커피라도 마실래요?
그는 잠시 고민한 듯 했지만 결국 답장이 왔다. 좋아요.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첫 번째 남자와는 다르게 보였다. 그는 대화를 조심스럽게 이어갔고 그녀를 경계하는 기색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다리를 꼬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망설이는 듯 했다. 편하게요? 네.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편하거든요. 그녀는 가볍게 머리를 넘기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과 이야기하면 편하긴 하네요. 그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가끔 그를 걱정하는 척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다 놓고 싶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럴 땐 그냥 편하게 쉬면 되죠. 가끔은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그녀의 계획대로 그는 점점 그녀에게 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다. 밥은 먹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요.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그는 처음엔 가볍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보내는 관심과 다정한 말들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됐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연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뭐 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왜 연락이 늦어요?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녀의 관심이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존재가 자신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녀는 밤늦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는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끊임없이 연락을 했다. 왜 이렇게 바빠요? 나랑 있는 게 불편해졌어요? 그는 대답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점점 그녀에게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착이 강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얼매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 어디예요? 보낸 메시지 아래에는 읽음 표시가 떠 있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연락을 피하는 걸까? 손끝이 저릿했다. 이런 식의 반응은 너무 익숙했다. 첫 번째 남자도 그랬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빠졌지만 점점 거리를 두고 결국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한 번만 나와줘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메시지를 보내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차 안은 조용했다. 시동을 끄고 있었기에 도로를 지나는 차 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그의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다. 아파트 앞에서 그녀는 몇 분간 서 있었다. 그가 집에 있을까? 그녀는 상상했다. 그는 지금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서서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러면 더 만나고 싶어지잖아.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문 앞이야. 잠깐만 나와줘.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녀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그녀는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집 안에서는 아주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기대어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나를 피해야 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국 나도 버려지는 거야? 그 순간 문 너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도 지금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 관계는 끝이구나. 하지만 그가 먼저 나를 정리하도록 만들었으니 이번에도 내가 이긴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그 남자였다. 그가 먼저 지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눈가에 은은한 화장을 더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한 번 더 문을 두드렸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 문이 열렸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왜 왔어요?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 이젠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그 말에 움찔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왜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무 과해.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건 그녀가 예상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듯 눈을 깜박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미안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여전히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아니었어.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 그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이제는 필요 없어진 번호. 그녀는 두 번째 남자의 연락처를 천천히 스크롤하며 손가락을 멈췄다. 이제 지울 때가 됐어. 한때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연락처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메시지 목록도 통화 기록도 사진도 하나씩 정리했다. 휴대폰 속 그의 흔적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차분해졌다.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면 돼. 아침이 되자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다. 여보, 일어났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제 늦게 잤나 봐. 그래도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른 씻고 아침 먹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아침 식탁을 차렸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여보는 역시 최고야.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완벽한 아내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깨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남편이 직접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날 오후 그녀는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누구일까? 그녀는 이미 새로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한 후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될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야.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두 번째 남자가 떠난 후 모든 흔적을 지우고 다시 평범한 아내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고 그녀 역시 평소처럼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끝날 리 없다는 것을.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어.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살폈다. 익숙한 얼굴들,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남자들. 이들 중 누군가는 남편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야. 그녀는 조용히 대화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지금껏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남자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 신중하고 더욱 조용한 태도.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낀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해.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갔다. 가끔씩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녀는 느꼈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그녀에게 빠질 것이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머리를 넘겼다. 세 번째 남자와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처음과는 다르게 그녀는 이제 이 흐름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늘 비슷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다가 결국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마지막에는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 한 명의 남자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모든 것은 처음과 같았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으며 그가 자신에게 빠져들도록 했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흔들렸고 결국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관계도 끝날 것이고 그가 그녀를 떠나려 할 것이라는 걸. 그녀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남자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두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집을 나설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번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탐색하고 그리고 떠났다. 어떤 탐정도 오래 남지 않았다. 남편보다 더 나은 남자가 있을까? 늘 궁금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끝없는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관계를 시작했다.